안녕하세요. 지인이 소장입니다. 이번에 아키진 건축에서 기획해서 실시간 진행 프로젝트 3라는 아이템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세 군데 다른 지역의 상가주택을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세 군데 지역은 아상 탕정, 의왕 장안, 화성 동탄 투어입니다.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 설계나 시공 등의 건축 실무 초년생 또는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전에 올린 건축 프로세스 과정의 영상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참고가 될 건데요.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세 개의 프로젝트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스케일도 크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실시간 진행 프로젝트 1 아산 탕정지구 상가주택입니다. 계획 설계부터 진행할게요. 카카오 맵에서 아산 탕정 정이라 치면은 바로 아산 탕정 택지 개발 예정 지구가 나와요. 클릭해 보면은 아산 탕정 지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인데요. 오른쪽 위 아산역이 보이고 아산역 남서도 방향으로 아산 탕정 택지 예정 개발 지구가 있어요. 위치를 대충 확인했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처럼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를 확인해 보면 여기 프로젝트 1일 경우에 실시간 진행 프로젝트 1일 경우에 이 2-T6에 6-3 여기에요. 여기 전면 도로와 후면 도로를 끼고 있어요. 여기 후면 도로, 전면 도로는 15m, 이거 후면 도로는 8m. 전면 도로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가 상가주택, 이번에 계획할 상가주택 블럭입니다.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죠. 위치를 대충 확인했으니까 이제 현장 답사를 가야겠죠. 현장 답사를 가서 찍어온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아까 확인한 상가주택 블럭이 여기입니다. 한눈에 보이죠? 실제로. 다시 한번 도면과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쪽 코너에서 찍은 거예요. 코너에서 이 아래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도면과 실사. 매칭이 쉽죠? 역시 드론. 이제 쭉 한번 블럭을 위를 날라볼까요? 네, 이렇게 쭉.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택지 조성이 잘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물 한 채도 없습니다. 우리 대지가 여기에요. 여기
저 건너편에서도 한번 볼까요? 예, 반대편 쪽에서 본 전경인데요. 여기에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쭉 돌아서 갈 겁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수직으로 밑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입니다. 전면도로와 후면도로, 전면도로는 양쪽에 보도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15m지만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보도를 빼고 난 부분이죠. 그리고 후면도로는 보도가 없어요. 네. 여기 지금 화면상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그 전기선 그리고 통신 그리고 상수 매놀이 보이네요. 전기, 통신, 상수, 우수 매놀. 좀 더 낮게 또 한번 볼까요? 네, 좀 낮게 보고 있는 영상이에요. 네, 통신과 전기가 보이네요. 네, 좀 낮게 보고 있는 전경입니다. 우수 매놀과 상수도 보이고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저도 보이네요. 네, 쭉 되십니다. 아산탕정 지구 실시간 프로젝트 1을 보고 계세요. 실시간 프로젝트 1의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설계를 하고 해봤지만은 택지개발지구에 이렇게 한 채도 없는 경우를 촬영하고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땅에서 그대로 각도를 올려가지고 아산탕정지구 인근 전경입니다. 우리 계획 대지의 주변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빈 블럭들도 보이네요. 여기도 조성 중에 있는 게 보이고, 네, 여기도
조성 중에 있네요. 네, 여기도 조성 중에 있고 여기도.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걸로 보여요. 자, 이제 현장 답사가 끝났으니까 계획 설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아산 탕정지구 실시간 프로젝트 1 1차 계획 설계를 볼게요. 1차 계획 설계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 아산 탕정지구 상가주택은 1조권을 받긴 받는데요. 정남 1조권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복 1조권을 받는데,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남 1조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를, 여기가 우리 대지죠. 여기가 우리 대지입니다. 그러면은 도면상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죠. 그래서 조금 안 좋게도 이 기울어져 있죠. 정북 방향, 정남 방향에서 살짝 한 45도 정도로 보이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1조권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1조권 방향이. 인접대지 아래쪽 인접대지에서 1조를 받아요. 1조 사선 제한을. 그래서 요 아랫부분, 아래쪽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래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 건너편 대지에서 이렇게 받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1조 사선 제한을 받죠. 그래서 유리하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좀 불리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바로 인접, 바로 옆 대지에서 1조 사선 제한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높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딱 펴졌다면은 전체를 다 이 아래쪽 건너편 대지에서 1조를 받는다면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기울어졌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대지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조를 받아요. 이게 가장 큰 제약 조건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자, 계획안을, 구체적인 계획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오른쪽에 표현해 놓은 것은요, 1조 사선을 받는 상황을 3차원 모델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 남쪽에서 이쪽 남서쪽 대지로부터 1조 사선이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이 1조 사선을 피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주차장을 1조 사선이 염려되는 인접대지 쪽에는 주차장을 2대를 이렇게 뒀어요. 2대를 둬서 거리를 띄우는 거죠. 이 1조 사선을 조금이라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면에 주차를 또 이렇게 뒀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1조 사선을
그러니까 도면상 왼쪽 서측 대지로부터 이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조사선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구체적인 평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봐야겠네요. 3점. 자, 그래서 대지 좌측과 아래쪽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건생을 이렇게 3개로, 건축주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주 요구사항으로 건생을 좀 3개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15m 도로 쪽으로 주거 주출입을 했어요. 그리고 계단실 13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렇게 1층 계획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내부에서도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상가가 통으로 쓸 경우에, 통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여기를 틔우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각각 분리됐을 경우에 여기를 막아야겠죠. 막아서 외부로 이렇게 돌아서 진입하도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와 외부에서 다 출입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은 건생 상가를 분리했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1층을 봤으니까 2층을 한번 볼게요. 2층을 보면은, 자, 남측 방향과 북측 방향이 있죠. 북측 방향에 계단실이 있으니까 북측은 투룸으로 계획했어요. 지금처럼 안방과 작은 방, 거실 이렇게 계획을 했고, 아래쪽은 폭이 넓죠. 계단실 위치가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3룸, 안방, 작은 방 1, 작은 방 2, 거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뒀고, 3룸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3룸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중문이 있고, 현관 근처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현관 근처에 작은 방들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작은 방 사이즈도 작진 않죠. 하나는 3.9에 3m니까 아주 크고, 하나는 2.6에 이게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진 않아요. 폭을, 이 거실 폭을 좀 줄이고, 여기도 이 침실 3도 3m로 만들 수 있지만요, 거실 폭을 더 확보를 했어요. 4.1m로.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주방 및 식당이 있죠. 아일랜드를 구성을 해줬어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식탁 위치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큰 편이라서 아일랜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상가주택의 그 임대 세입자들은 가족이 많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체로 신혼부부나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2인용 아일랜드 정도만 구성해줘도 식탁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도 앉을 수는 있겠죠. 3명까지, 이 측면까지 앉으면 4명까지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일랜드를 구성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전면 거실이 있고, 전면 거실 건너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 안방용 부부 화장실이 있고, 안방, 그리고 위쪽에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외기에 면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방 및 식당에서 다용도실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딱 판상이 아파트 구조죠. 저는 상가주택, 임대주택, 임대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익숙한 구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살죠, 대부분. 그래서 아파트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게 유리해요. 임대에도 유리하고 사용하기도 유리해요. 작은 집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구조로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밀고 당기고 조정해서 눈에 익숙한 아파트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룸, 도면상 위쪽에 투룸 또 한번 볼게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도 역시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작아도, 집이 작아도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현관 근처에 공용 화장실, 그리고 주방 및 식당,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룸이지만은 이렇게 2인용 아일랜드를 구성해 줬어요. 그래서 따로 식탁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외기에 면한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 및 식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그리고 위쪽에 가운데 거실, 그리고 현관 쪽에 작은 방, 건너편에 안방,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투룸은 방이 하나 적지만 방 사이즈들이 엄청 커요. 지금 안방은 4.4m 가까이 되고, 폭도 3.4, 거실 폭도 4.1, 작은 방도 3m, 이쪽 폭은 3m 넘어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1차 계획안입니다. 자, 주인 세대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산탕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3층까지밖에 못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 다음에 바로 3층이죠. 3층 주인세대 3층에 형성되어 있어요. 자, 현관으로 올라가서 양쪽에 신발장, 그리고 중문을 열고 약간 중간 전이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가 나와서 이 현관을 기준으로, 현관 쪽에 면해져 있는 복도를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이 나눠져요. 그래서 아래쪽은 공적인 공간, 위쪽은 사적인 공간. 항상 말하지만 평균도에서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존인 개념이 있는 게 좋아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막 뒤섞여 있으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적인 공간부터 한번 갈까요? 아래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크게 튀어져 있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생활 공간이죠. 요즘에 주생활 공간은 안방이 아니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거실과 주방입니다. 주생활 공간이. 그래서 제일 좋은 남쪽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거실이 있고, 주방 및 식당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이 거실이 자리 잡고 있고, 왼쪽이 주방 식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주방 식당부터 좀 더 보면요, 대형 아일랜드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식탁 공간,
그리고 대형 냉장고 2개를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키 큰 장, 그리고 하부장. 여기는 이제 상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납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고 크게 넓게 상부를 쓸 수 있도록 구성했고, 다용도실로 들어가서 보조 주방이 있어요. 보조 주방 안에는 세탁 공간, 보일러, 또 이제 작은 쿡탑,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남는 공간에 수납 공간을 뒀어요. 팬트리 공간이죠. 이런 공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크죠. 짐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여기에 키 큰 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안에 팬트리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마련했죠. 다용도실. 그리고 이 복도 쪽에 면에서 공용 화장실 뒀어요. 자, 오른쪽에 거실도 거실 쪽에 면에서 작은 수납 공간을 뒀어요. 팬트리 공간이죠. 여기도 될 수 있으면 구석구석에 수납을 많이 두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수납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거실 쪽의 면에서도 여기에 수납 공간, 이 정도 되는 수납 공간도 상당한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에 또 수납 공간을 뒀어요. 이렇게. 자, 공적인 공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키친 건축의 계획에서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주님들이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경축을 꼭 둬요. 그 집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가로지르는 복도 및 통경축. 그래서 요 통경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죠. 통풍이나 채광에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에 대한 딱 개념과 힘이 생기죠. 현관 들어와서 아래 위로나 가로지르는 복도를 기준으로 아래는 공적인 공간, 위쪽은 사적인 공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적인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적인 공간으로 현관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면은 복도 끝에 테라스, 전망 테라스가 형성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안방이 있어요. 안방은 크죠. 전면폭 5.1m, 그리고 안방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여기도 5m가 넘어요. 안방으로 들어와서 안방 출입구 쪽에 가깝게 드레스룸, 그리고 그 왼쪽에 부부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인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깊은 장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좀 깊은 장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팬트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데, 이렇게 형성해 주면은 일반 장과 깊은 장의 활용도는 조금 틀리겠죠. 그렇게 했고, 안방 화장실은 욕조나 샤워실과 변기 및 세면대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나 세면대가 있지만은 한 번 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샤워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일본에서는요, 일본 사람들은 내부에 욕조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욕조와 변기가 같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욕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욕조를 사용할 때 변기가 보이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산탕정지구 상가주택은 면적이 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줬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면대까지도 분리를 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샤워 및 욕조 공간만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침실, 안방 공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3층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이 양쪽이지만요, 정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전이 공간, 중간 공간이 있죠. 여기도 양쪽에 내부 장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 여닫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에 내부 장도 둘 수가 있지만, 일단 1차 계획 아니니까 건축주와 협의를 함에 따라서 이쪽을 정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락으로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 보면요, 상가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다락 공간이 나오죠. 다락이 물론 이렇게 다락이 낮은 부분이 있죠. 천정고가 낮은 부분이 있고 높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락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처럼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이게 작은 방이 아니죠. 지금 5.1m에 4.1m니까 낮은 부분을 못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방이죠. 그래서 큰 방, 아주 큰 방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리고 가족 거실도 나오고, 가족 거실의 면에서 하늘마당, 가족 테라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아주 큰 방 여기에도 조그맣게 수납 공간을 뒀어요. 그리고 다락은 이 낮은 쪽은 대부분 수납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이 낮은 쪽은. 그래서 이 단순하게 지수를 찍어도 이게 한 1.5m 공간, 아니면 1.2m 공간 정도를 이렇게 낮은 쪽, 여기 일쪽 건 체크 모델링을 보시면 여기 낮은 쪽요, 이렇게 낮은 쪽에 수납장을 하면은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 문짝만 쭉 달아도 문짝을 딱 열면 안에 공간이 엄청 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웬만한 짐은 진짜 이 정도 공간이면 웬만한 한 집 짐은 다 들어갈걸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쪽이 있다, 수납 공간이 있다. 자, 그런데 1차 계획안을 1층, 2층, 3층, 다락층까지 설명했는데요. 1차 계획안에서 임대 세대를 한 번 더 대안을 한 개를 더 잡아봤어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이 좀 전에 설명 드린 안이고요. 오른쪽이 또 이안 대안인데요. 아래쪽에 3룸 상황을 조금 바꾸고요. 이쪽에 그 투룸을 3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세대 모두 3룸으로. 그래서 아래쪽 3룸, 원래 아래쪽 3룸을 조금 줄이고 위쪽 투룸을 조금 키워서 양쪽 다 3룸으로 만들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면요, 왼쪽이 원래 1안이고 오른쪽이 2안인데요. 2안에서는 3룸 공간을 면적을 조금 줄여서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여기 안방 화장실이 없어졌죠. 1안에서는 안방 화장실이 있었는데 안방 화장실을 없애고 면적을 조금 줄여서 안방 화장실이 없는 3룸이 만들어졌죠. 원래 1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방 화장실을 줄이고 없애고 3룸을 만들어서 면적을 줄여서 그 면적을 위쪽으로 원래 투룸 쪽으로 줬어요. 투룸 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측면 왼쪽 측면에 작은 방이 하나 생겼죠. 작은 방이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2.8에 2.6짜리 작은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안의 안방이 조금 줄어들었죠. 줄어들어도 이 원래 1안의 안방이 너무 컸어요. 4.4에 3.4니까 2안에서는 전면폭을 더 키우고 3.9에 3m니까 원래 안방보다 1안의 안방보다는 작지만 작은 방은 아닙니다. 3.9m가 되니까요. 전면폭이 이렇게 침실 3가 방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일랜드 두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맞죠? 이렇게 아일랜드 이 폭이 좁아짐에 따라서 아일랜드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위쪽 3룸에서는 아일랜드가 없어지고 따로 식탁 공간, 여기 식탁 공간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닝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화장실 방향도 살짝 바뀌었고요. 그래서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1안은 전면폭이 넓은 곳에 3룸을 두고 전면폭이 계단 때문에 좁아진 부분에 투룸을 뒀다면 2안은 전면폭이 넓은 부분도 3룸, 위쪽 전면폭이 좁은 부분도 3룸으로 뒀다. 그 대신에 2안은 안방 화장실이 3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기획안에서도 대안이 임대세대 대안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안으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거죠. 아산탕정지구 프로젝트 1 2차 계획 설계를 볼게요. 2차 계획 설계안 1차 계획 설계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1차 계획 설계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조권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남서쪽 경계 대지로부터 이렇게 많이 뛰었죠. 주차 공간을 둬서. 그래서 일조권을 좀 상당한 부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면요. 건축주는 이 우리 전면도로 15m 도로에서 인지성 폭의 확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많은 상가에서 일해 보니까 전면폭이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1차 조건이었어요. 그게 1차 협의를 함에 따라서 최우선 조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조건이 강한가 하면요, 이게 전면폭을 확보를 함에 따라서 여위가 1조건 사선 때문에 좀 깎여 나가도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라는 건요, 아무리 건축 설계 전문가, 건축가가 열심히 잘해도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당연하죠. 그거는 비용을 큰 돈 들여서 건물을 짓는 사람의 요구 조건을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조건 사선을 받아도 좋으니까 전면폭을 최대로 확보를 해달라. 그리고 계단실까지도 아래쪽으로 더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안이. 다시 이 모델링 1조건 체크 모델링을 보면요, 지금 보는 것이 전면폭을 확보를 더 많이 함에 따라서 왼쪽에 기존에 있는 것처럼 주차장을 둬서 왼쪽 대지로부터 이격을 하지 않고 바짝 붙임에 따라서 이렇게 위쪽이 잘려져 나가죠.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3층과 다락 쪽에 이렇게 1조 사선을 받아서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면폭을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주차 계획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쉽죠? 이렇게 3차원 모델링으로 1조를 체크하니까 쉽게 이해가 가죠? 이 전면폭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계속 얘기를 해요. 전면폭을 최대한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위에가 이렇게 잘렸어요. 전면폭을 조금 줄이면 피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전면폭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상가를 좀 크게 보이도록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계단실도 아래쪽으로 배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계단실을 아래로 두고 상가 전면폭을 최대한 확보를 한 1층 안입니다. 주차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여전히 밖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남녀 화장실을 구분했고요. 주차장 그리고 주거 출입 또 화장실을 외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가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2차 계획이 아닙니다. 자, 임대주택 2층. 자, 2층은 아래 위가 이제 계단실이 바뀜에 따라서 아래쪽이 전면폭이 좁아지고 위쪽 북쪽이 전면폭이 넓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3룸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1차 계획안에서 설명했지만은 1차 계획안에서는 3룸, 2룸 또 2안이 3룸이었죠. 그래서 두 개 임대세대 두 개 다 3룸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함에 따라서. 자, 그래서 현관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3룸 위쪽이 3룸이 됐죠. 위쪽 3룸을 설명드리면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전히 중문은 있고요. 현관 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바로 작은 방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작은 방 두 개는 전면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작은 방도 엄청 커졌죠. 3.6에 3.3m. 물론 이 가로 세로폭은 2.8m 정도로 조금 아쉽지만 전면폭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되게 큰 작은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을 열고 왼쪽으로 쭉 가면요, 냉장고 이 전면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이 냉장고를 놓고도 또 폭이 남아서 이 수납 공간이 생겼어요. 되게 좋아졌죠. 수납 공간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생겼고 냉장고
아일랜드는 물론 생기고요. 아일랜드, 주방 식당, 그리고 주방 식당에 면해져 있는 다용도실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주방 식당에 웬만하면 면해져 있는 게 좋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방 한쪽을 그 다용도실로 세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이왕이면은 주방 식당에 면해져서 다용도실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거실, 전면폭이 넓은 4.3m짜리 거실, 그리고 안방 사이즈도 작지는 않습니다. 4m에 3.5m. 안방 화장실은 없고요.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아래쪽 3룸, 아래쪽 3룸은 현관은 문 열고 들어가서 여전히 중문과 신반장이 있고요. 들어가서 현관 쪽에 화장실, 공용 화장실 있고, 또 현관 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주방 아일랜드는 있고요. 원래 그 3룸에서는 1차 계획안에 3룸 작은 이 전면폭이 작은 3룸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가 없었죠. 그러나 이 전면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아일랜드도 생겼어요. 그래서 전면폭이 넓은 거에 대한 이점은 굉장히 많아요. 전면폭이 넓고 깊이 방향으로 좀 약간 좀 좁은 게 좋아요. 또 길이 방향으로 너무 좁아도 안 되겠지만 전면폭이 넓은 거에 대한 임대세대의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있고, 거실 건너편에 안방 있고, 안방 바로 위쪽에 작은 방이 하나 붙어 있죠. 작은 방도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전에는 작은 방이 좀 작았는데 전면폭이 좁은 작은 방, 그러나 3m짜리 제대로 된 작은 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면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물론 이제 3층 주인 세대에 좀 깎여지는 부분, 그리고 다락방에 좀 그 깎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면폭이 커짐에 따라서 임대 세대는 더욱더 형태가 잘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잘 나왔어요. 보시기에도 제가 임대 세대에서 추구하는 방향인 우리가 익숙한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 형태가 제대로 잘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은 이 다용도실이 주방 식당에 붙어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 아래쪽 3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침실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됨에 따라서 그리고 전면폭이 커졌지만은 그 깊이 방향으로는 좁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1차 계획안에는 다시 한번 1차 계획안을 볼까요? 1차 계획안에는 여기에 전면폭이 좁은 3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측면에 다용도실을 끼워 넣을 수 있었지만 이 길이 방향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쪽 전면 방향 말고 깊이 방향으로 이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아래쪽 세대의 다용도실을 여기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전면폭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작은 방 안쪽에 이렇게 다용도실을 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 구조를 유지하되 조금 아쉬운 거는 작은 방 한쪽을 거쳐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은 다른 부분 항상 건축 설계 계획안을 잡다 보면요,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좋게끔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상가주택은 계속 말하지만 작은 집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대안 검토를 많이 하고, 이제 그 많은 대안 중에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 그걸로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 선택한 그 안에서 좀 더 좋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속 좋은 것만 쫓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 임대 세대에는 작은 방을 통해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조금 아쉽죠. 그 외에는 아주 좋습니다. 아쉬운 거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주인 세대로 가볼까요? 자, 주인 세대는 지금 보는 것처럼 왼쪽이 좀 잘렸죠. 잘려서 이렇게 한 1m 정도가 소내를 보게 되죠. 물론 소내라고 하기에는 그 대신 전면폭이 넓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아산탕정지구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렸지만 충분한 내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전히 1차 계획안처럼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복도를 기준으로 아래쪽 사적인 공간과 위쪽 공적인 공간이 나누어지죠. 단지 아래 위가 이제 바뀌었죠. 계단실이 아래로 오는 바람에.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장이 있고 아주 큰 수납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웬만한 자전거도 당연히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현관 수납 공간이 생긴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중문 양여닫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내부장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장과 신발장이 쭉 일렬로 이루도록, 그러면 이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 주인 세대 중문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상당한 부분에 유리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일자 내부장과 내부 현관 신발장이 쫙 일렬로 보이는 것들이 훨씬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현관 중문을 열고 전이 공간을 거쳐서 딱 복도, 아래 위로 가로지르는 복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은 거실과 주방 공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이제 거실의 면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교실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쭉 보이게 되죠. 이 느낌도 잘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 큰 거실 공간과 오른쪽 주방, 큰 대형 아일랜드, 그리고 6인용 식탁도 넣을 수 있는 큰 식탁 공간, 그리고 대형 냉장고 2개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키 큰 장,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내부 보일러, 세탁, 그리고 보조 주방이 갖춰져 있죠. 그리고 또 이 복도의 면에서 큰 수납 공간, 그러니까 현관에 면한 수납 공간과 이 복도에 면한 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제가 설계를 진행하고 시공을 할 때도 수납 공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설계 때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납 공간을 두려고 합니다. 수납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제가 SBS, CNBC에 집 보러 가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패널로 참석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 패널이 5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 한 명이 수납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은 수납 공간이라고도
그러니까 만족을 저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수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전문가가 따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집을 보러 갔을 때 그 수납 전문가 분은 수납 상황을 살펴보고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아니면은 수납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것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투리 공간을 수납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해요. 요거는 이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은 자투리 수납 공간이 아니죠. 제대로 된 수납 공간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큰 수납 공간 2개가 생겼다. 그 대신에 주방은 전에보다 조금 살짝 좁아졌어요. 그리고 요 다용도실 내에 그 팬트리 공간, 작은 수납 공간도 없어졌고요. 그 대신에 이 외쪽에 수납 공간이 크게 생겼고, 자 이제 아래쪽으로 복도를 쭉 통경축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요, 테라스, 전망 테라스가 있고, 전망 테라스 오른쪽에 작은 방 사이즈는 3.6에 깊이 방향으로는 한 3.6 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방은 1차 계획안에서의 안방 공간과 조금 달라졌죠. 1차 계획안에서는 드레스룸이 문 쪽에 이렇게 있었다면요, 2차 계획안에서는 드레스룸을 가운데에 두고 공용 화장실과 이제 부부 화장실을 뒀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레스룸은 들어가서 양쪽 그 장이 놓여지게끔 했고, 드레스룸 물 들어가는 요 문에서는 문 쪽에 파우더룸 화장대를 두도록 했고, 또 이 안방 화장실은 문 열고 들어가면은 욕조와 샤워 공간을 분리를 했어요. 1차 계획안에서는 샤워나 욕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면은 2차 계획안에서는 욕조를 아예 두고도 샤워 공간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좀 커졌죠. 안방 화장실이 욕조도 놓고 샤워 공간도 있고, 그리고 샤워와 욕조 공간과 변기 세면대 공간을 분리를 했어요. 자, 2차 계획안에 주인 세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락으로 올라가면은 또 조금 이렇게 잘리죠. 살짝 이렇게 한 50cm 정도 위쪽에 이 정도가 날라가요. 그래서 근데 집이 좀 상가주택 치고는 좀 큰 편이라서 이렇게 잘려져도 아주 널널히 합니다. 아주. 다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가족 거실이 이렇게 있고, 아래로 침실 1, 2 큰 작은 방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늘마당 가족 테라스. 이렇게 엄청 커요, 다락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락 전체를 이 하늘마당이나 이 거실 상부 오픈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요, 너무 커서 이 바닥 면적이 거의 한 40평이 넘어요. 40평이 넘는 다락은 좀 활용도가 오히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외부 테라스나 거실 상부 오픈 공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짜임새가 있고 훨씬 더 사용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다락은 엄청 크니까 전체 다를 그냥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게 훨씬 더 풍성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시상복합 공간, 또 외부 공간, 그리고 가족 거실, 또 침실 2개. 이 아래쪽은요, 침실을 3개까지도 지금, 왜냐하면은 침실이 하나당 6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3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락을 전체를 다 실내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래 이제 주인 세대 공간인 3층에 방을 3개를 두자고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다락 공간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커요. 여기에 작은 방 3개도 들어가요. 그런데 또 아래층도 방을 3개 두면 총 방이 5개에서 6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방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주인 세대에 방을 3개를 두는 순간 이 지금 통격축 개념, 그리고 공용 공간, 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좀 크다 싶어도 주 공간인 3층은 다락을 제외한 층에서는 방을 2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다락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계단실을 다락까지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죠. 지금 3층에서 계단이 끊어지고 다락까지 이 계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락까지 이 공용 계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 주인 세대 다락 공간과 이 가족 테라스라고 형성되어 있는 이 하늘 마당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공용 계단실이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외부 마당을 공용으로 쓸 수가 없고요. 그 주인 세대에서 외부 마당으로 나가는데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상가주택의 주인 세대 또 다락, 주인 세대 다락은 독립적으로 딱 별도로 형성시켜 주는 게 좋아요. 공용 계단이 다락으로 치고 올라오는 순간 그게 상당한 부분 많이 깨어지죠. 좁아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집의 가치를 좀 위해서는 독립적인 주인 세대 공간, 단독주택처럼요, 전혀 공용 공간과 섞이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공용 계단을 다락 공간까지 올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좀 저희 주인 세대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집을 매매를 할 경우에도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사러 오신 분 입장에는 임대세대를 아주 꼼꼼히 보고 상가를 꼼꼼히 보고 사기보다는 주인 세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주인 세대를 들어가서 보고 되게 개성 있고 넓고 풍족한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인 세대를 보면은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 의견입니다만은 주인 세대는 독립적으로 형성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성 있고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공용 공간과 섞이지 않는 임대 세대 아니면 임대 세대뿐만 아니라 공용 계단과 섞이지 않는 독립적인 주인 세대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산 당정지구 프로젝트 1 상가주택 3차 계획 설계입니다. (3차) 설계에서도 계획 설계에서도 상가 부분이 또 대폭 수정이 대폭이라기보다는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그 2차 계획안에서 설명했듯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상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면적을 단 한 평이라도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최대한 계단실을 주차 한 대 공간을 맞춰서 최대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조금 더 한 평이라도 더 크게 만들도록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차 계획 설계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여전히 화장실은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내부에서도 쓸 수 있게끔 했고 상가를 3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역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1차 계획안과 2차 계획안과 다른 점은 2층을 보면 알아요. 2층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계단실이 조금이라도 상가를 크게 하기 위해서 2차 계획안을 보면은 반듯하게 이렇게 2층이 사각형이었다면은 3차 계획안에서는 계단실이 조금 튀어나와서 이런 형태가 되었어요. 3차 계획안에서. 그래서 평면도도 조금씩 수정이 되었죠. 다시 평면도를 살펴보면요. 요 계단실이 조금 밀림에 따라서 좀 그 임대세대, 상가주택 임대세대는 작은 집이라 했죠. 코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3룸부터 볼게요. 3룸도 이쪽 그 전면 방향 폭과 반대로 이 깊이 방향의 길이가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은 좀 아쉽게도 물론 다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좋은 부분도 있다고 했죠. 아쉽게도 이 다용도실이 주방 식당에서 바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좀 좋지만은 그게 이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게 다 조금 아쉽게도 작은 방, 이 전면 폭은 너무 크니까요. 충분히 폭이 남아돌죠. 그래서 이 작은 방에 다 이렇게 면하도록 바뀌어졌어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자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좋은 점도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작은 방에 면해서 다용도실 세탁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는 데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데에 비해서 안방에 다 화장실이 생겼어요. 안방에 다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생겼어요. 임대세대에 이렇게 안방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다 있는 거는 흔하지 않죠. 물론 드레스룸도 작고 안방 화장실도 작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장점이죠. 변기하고 세면기 또 간이 샤워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건축주의 또 선택에 따라서 전면폭이 좁은 쪽은 좀 억지로 3룸을 만든 경향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냥 크게
투룸으로 가자고 방향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투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안을 볼까요? 3룸부터 볼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연히 계속 말하자면 중문이 있고, 중문 쪽에 현관 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현관 쪽에 작은 방들이 2개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한 작은 방 1개 쪽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고, 그리고 전면 폭이 넓음에 따라서 여전히 수납 공간은 있습니다. 3룸, 임대세대 3룸도, 그리고 긴 주방, 그리고 주방 아일랜드, 그리고 거실, 방 2개를 거쳐서 거실, 그리고 거실 넘어서 안방, 안방 화장실과 드레스룸. 4베이 아파트 구조죠. 예, 4베이 아파트 구조. 4베이 제대로 된 아파트 구조는 상가주택 임대세대에서는 잘 나오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 전면 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깊이 방향으로는 좀 줄어들었지만요. 투룸, 다시 이제 투룸으로 바뀐 세대. 원래 이 세대가 원래 투룸이었다가 3룸이었다가 다시 투룸으로 바뀌었죠. 현관문을 들어와서 신반장과 중문이 있고 현관 입구 쪽에 공용 화장실, 그리고 현관 쪽에 작은 방에 딸려져 있는 다용도실, 그리고 긴 주방, 그리고 주방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안방,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 매너져 있는 화장실과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지만은 다용도실이 작은 방을 거쳐서 들어간다는 아쉬운 거 외에는 짜임새가 엄청 좋아졌죠. 안방에 화장실과 드레스룸까지 다 있고요. 그래서 근데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튀어나온 거에 대한 형태적인 고민이 좀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외관 모델링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외관 모델링을 하면서 진행을 한 건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나머지 층을 설명하고 한번 볼게요. 자, 3층 주인세대. 주인세대는 대동소이합니다. 2차 계획안과 현관 입구 쪽에 큰 팬트리 공간, 그리고 중간 중문이 있고 지원이 공간, 그리고 복도 끝에 아래쪽 끝에 작은 방, 그리고 왼쪽에 안방과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로 형성되어 있는 사적인 공간, 그리고 복도에 면에서 공용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거실과 주방이 큰 조닝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2차 계획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다락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락으로 올라가면요, 2차 계획 설계 때에서는 아래쪽 폭을 전부 다 사용한 방을 2개를 뒀어요. 6m가 넘는 방.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이나 짜임새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운데 가족 거실을 뒀어요. 이렇게 가족 거실을 두고 양쪽으로 방들이 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뒀어요. 그래도 4.6m 되고 가족 거실은 4.7m. 폭이 작지는 않죠. 계속 말하지만 이 나전 쪽에는 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쓸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꽤 쓸만한
큰 방들입니다. 가족 거실. 그리고 가족 거실에 면에서 하늘마당, 가족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침실 원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락을 바꿔요. 자, 이렇게 계속 안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계획 설계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건축주의 의견을 끊임없이 반영해서 끊임없이 발전적인 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발전적이라는 의미는 건축주의 요구사항도 맞고 여러모로 지금처럼 뭐 좀 불합리한 점을 계속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획 설계는 사실은 건축주의 마음에 들 때까지, 또 설계자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원칙은 건축주가 마음에 들 때까지, 또 설계자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건축주가 좀 애매한 입장에서 계획 설계를 끝내버리고 바로 허가 도면을 진행하거나 실시 도면을 진행하면요, 언젠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계획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허가 설계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원칙은. 아키진 건축에서는 대수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설계를 끝까지 판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염려소로 했던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형태를 좀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형태에 대한 모델링을 좀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지금 단계부터, 지금 단계 살짝 전부터.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선 제안을 받아요. 일조권 사선 제안을 받아서 3층 부분, 네, 이렇게 잘려지는 거죠. 그리고 다락도 일부가 잘려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계단실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형태적으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예쁘지 않을 것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예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예쁘게 할까. 만약 이대로 지어지면 모양이 별로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할까 해서 이런 가벽도 이 튀어나온 부분에, 지금 이 표시가 가벽이에요. 그래서 임대세대 창 쪽에 면에서 가벽을 둬서 좀 형태적으로 많이 굴곡진 부분을 조금 펴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가벽을 둘 때도 이 가벽을 뚫는 이 부분, 개구부 부분을 임대세대 창문과 좀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가벽 연장선상에서 이 계단실 창도 일체화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 라인을.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게 뒤쪽입니다. 주차장 쪽 뒤쪽입니다. 뒤쪽에 이런 형태의 가벽을 두면 어떻겠는가 해서 모델링을 하면서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면도, 특히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 이 일조권으로 이렇게 깎여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해서 조금 역시 좀 가벽을 이용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없을까 해서 평면과 동시에 형태를 3차원으로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이게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잘려지고 꺾여지고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가벽을 활용해서 하는 게 조금 나아 보이죠? 그래서 또 이리저리 만지작 그리면서 이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 물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계획 설계 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차수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차수를 좀 상당한 부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서 갑자기 이게 딱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벽을 좀 이용해서 좀 보완을, 형태적인 느낌과 형태적인 보완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가벽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좀 가벽이 좀 커서 형태는 예쁠 것 같은데 좀 가벽에 대한 부담은 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벽도 나중에는 좀 라이트하게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 개념을 좀 잡아봤고요.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봐야겠죠. 일반인들은 대부분 건물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죠. 아래에서 위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되게 좋을 거예요. 이 부분. 아산평정지구 프로젝트 1 4차 계획 설계안이에요. 자, 1층 상가. 이 4차 계획안으로서 이제 계획 설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허가 접수 도면을 그렸고요. 자, 상가를 우리 건축주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상가를 최종적으로 한번 볼까요? 주차 대수가 5대로 늘었고요. 이렇게 4대, 5대. 주거로 들어가는 출입구, 계단실, 공용 계단실, 화장실 여전히 내부에서도 쓸 수 있고 외부에서도 쓸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상가를 3개로 나누어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각각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원형 기둥을 이렇게 둬서 내부의 그 기둥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내부 원형 기둥은 요즘 원형 거푸집이 종이 거푸집이라고 아주 튼튼한 거푸집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설을 잘 하게 되면은 거푸집만 잘 제거를 하게 되면 되게 깨끗한 콘크리트 면이 나와요. 노출 콘크리트 면이 나오죠. 살짝 광까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원형 기둥은 나중에 그 마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상가를 나눠버리면은 이게 카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식당이 들어갔을 때는 원형 기둥의 느낌이 좋겠지만, 이렇게 상가를 나눠버리면은 원형 기둥의 느낌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 원형 기둥의 느낌이 좋습니다. 자, 2층은 그 5층이래. 2층은
3차 계획 안에서 조금 다듬어졌어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설명드리면은 3룸 같은 경우에는 현관도 가서 화장실, 작은 방 2개, 작은 방 하나에 딸려져 있는 다용도 발코니, 그리고 수납 공간, 그리고 주방, 긴 주방, 그리고 아일랜드, 거실, 안방, 안방 화장실, 안방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아래 투룸 같은 경우에는 현관 들어와서 현관 중문, 현관에 있는 면해져 있는 현관 쪽에 있는 공용 화장실, 작은 방, 작은 방, 그리고 주방, 식당, 아일랜드,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안방 화장실과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자, 주인세대. 주인세대도 그 3차 계획 설계 안에서 조금 다듬어졌어요. 현관, 그리고 현관에 면해져 있는 큰 수납 공간, 그리고 중문, 그리고 중문 열고 전이 공간을 거쳐서 복도 아래쪽에 사적인 공간, 작은 방,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여기 안방 화장실, 그리고 복도 쪽에 공용 화장실, 그리고 복도 끝에 거실, 그리고 주방, 식당, 다용도실,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작은 방 가운데 가족 거실, 또 이쪽에 또 작은 방, 그리고 가족 거실에 면해져 있는 하늘마당, 자, 지붕, 그래서 계속 부담스러워했던 이 일조권을 받아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이쪽 부분 3층과 다락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벽을 많이 도입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죠. 근데 이제 가벽에 대한 좀 과도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철골 구조로 라이트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타공판을 붙일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을 볼 수 있게끔 모델링을 해봤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알루미늄 타공판을 붙이면은 알루미늄 타공판이 약간의 좀 투시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일조권 때문에 꺾여져 있는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오히려 약간의 좀 포인트 되는 느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형을 만들면서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가벽은 최종적으로 없애기로 했어요. 너무 바짝 붙어서 가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어서 없애기로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한 오히려 일조권 때문에 꺾여져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한 느낌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을 장점화, 이런 느낌의
건물로 디자인이 되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인면도도 모형을 참고를 해서 모델링을 참고로 해서 인면도도 이렇게 여기 알루미늄 타공판이 있죠? 보이죠? 이렇게 모델링을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알루미늄 타공판이 이렇게 붙을 거고, 여기는 영농사기로 이렇게 일단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면, 뒷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알루미늄 타공판 이렇게 있고, 제일 고민스러워했던 이 우측면도 철골 장식 구조로 이렇게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좌측 면도는 간단합니다. 창문 몇 개가 없죠. 이쪽이 다 뭐 다용도실이고 화장실이고 그래서 창문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창문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여러모로 단열적으로도 안 좋고 형태적으로도 사실 안 좋아요. 창문이 많은 곳과 작은 곳이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창문이 많으면 유리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창문을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게 하는 거는 그 디자인적으로도 도움이 안 돼요. 벽면이 좀 많아야 디자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일반 상식과는 의외로 창문이 크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창문이 너무 많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벽면적이 형태를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모형을 만들어 봐야겠죠. 물론 제가 이 계획 설계안을 그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스터디 모형을 안 보여드렸지만 중간에 스터디 모형을 몇 번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다 보려면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 최종 단계 모형을 한번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스터디 모형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모형을 만들지 않으면 정확한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강조하는 계획 설계 단계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형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형 만드는 과정도 꼭 계획 설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면서 또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설계안이. 그래서 모형과 저 도면, 평면적인 도면이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우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